안녕하세요. 국회 선출박사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지을 때 요양시설 의무화, 그중에서 주간보호센터 의무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띄워드린 건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2,000가구 넘는 아파트 지을 때 서울은 요양시설을 의무화한다는 겁니다.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령 변경을 서울시가 국토부에 요청을 했는데 국토부는 이건 좀 과도하지 않냐라는 입장을 냈었고요. 실제 이 요양시설을 만드는 것 자체를 주민들도 굉장히 반발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올라온 겁니다. 노인 요양시설 의무, 언뜻 보면 정말 좋은 정책처럼 보입니다. 어르신들이 멀리 안 가도 되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접근성 측면에서는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0년 넘게 300개가 넘는 주간보호센터를 현장에서 지켜본 전문가로서 이 정책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의무로 만들면 당연히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말이 생기니까. 그거 어르신들도 효용할 수 있으니까. 어린이집처럼 그냥 바로 옆에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닌가? 자,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동네에 편의점이 10개가 있다, 이 주위에. 그런데 9개가 물건도 별로 없고 직원도 불친절하다면 어떨까요? 예, 가까워도 안 가게 될 수 있죠. 주간보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한 신축 아파트 단지에 주간보센터가 의무로 만들어졌다. 아파트 입주민은 5,000세대, 65세 이상 어르신이 한 800명 산다. 이 정도면 이용자가 굉장히 많겠죠. 야, 주간보 무조건 만들어야겠네. 야, 만들자. 과연 모두 채워질까요? 일단 채워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르신들은 그 센터를 다니면서 만족할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음, 의무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이 어차피 내부적으로 만드는 부분들이 잘한다고 하면은 만족하고 채워질 수 있겠죠. 그런데 경쟁이 없는 시스템에서 이 업무를 하다 보면 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나중에 좋아진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받는 센터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공통점이 뭐냐? 예, 이분들은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혁신을 합니다. 예, 부산의 한 센터는 옆 동네 센터가 새로운 인지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니까 본인들도 작업치료사를 추가 채용하고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대전의 한 센터는 어르신 만족도 조사를 매년 하지 않고 매월 해요. 그래서 불만 사항이 있으면 2주 안에 무조건 개선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옆 센터로 어르신들이 가실까봐 걱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이분들은 공단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환영을 합니다. 아, 이제 3년마다 한 번씩 해서 우리가 평가 A 맞으면 야, 이 부분들 나한테 기회가 오는 거야. 이거 일반 센터들은 이걸 부담스러워하죠. 그런데 최우수 기관들은 우리의 노력을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칭을 사용한다든지 어르신 개별 돌봄을 계획을 해서 그대로 시행을 한다든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계속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최우수 기관들은 어르신과 가족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의무서치 센터, 의무로 어쩔 수 없어서 그래서 만든 센터는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여기밖에 없는데 뭐 예, 요런 마인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뭐 모르죠. 그 제대로 할 수도 있겠지만 예, 경쟁이 없는 상태에서 뭐 한 센터가 그냥 의무적으로 생긴다고 해서 이게 제대로 된 센터가 될까요? 하지만 경쟁 속에 있는 센터는 다릅니다. 우리 센터를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하죠. 이 차이가 정말 작아 보이지만 엄청나게 큰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도 아파트에 만들면 관리가 쉽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노인 주간보호센터는 단순히 공간만 임대해 주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제가 가끔씩 공단 매뉴얼, 평가 매뉴얼 이런 것들 해서 보여드리죠. 수급자 존칭부터 존중, 존칭 사용, 뭐 개별 돌봄 계획, 응급상황 대응 이런 것들은 전문 교육과 현장 경험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실무 경험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의무센터가 저는 좋은지 의문이에요. 실제로 의무센터 만들어져서 지금 하고 있는 곳들을 보면 이 프로그램이 영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리고 의무 설치가 되면 기존 센터들은 타격받는 거 아닌가요? 예, 이게 진짜 저는 안타까워요.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면 어, 이런 식으로 센터가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 5년 전에 센터 오픈을 했다. 어떤 대표님 이야기를 할게요. 5년 전에 어떤 대표님이 은퇴자금 2억을 투자해서 주간보 센터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용자가 한 5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프로그램 연구하고 주말마다 요양보사 교육을 직접 진행을 했습니다. 3년이 지나니까 입소문이 다 나서 지금은 30명 정도 대기자가 있는 센터가 됐죠. 큰 센터는 아니에요. 좀 작은 센터긴 한데 워낙 잘하다고 소문이 나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센터 옆에 아파트에 의무 설치 센터가 가까운 데 생긴다면 아, 여기가 더 가깝네 하고 그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의 노력과 투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경쟁은 공정해야 합니다. 의무설치센터는 부지 확보 걱정도 없고 임대료 부담도 적습니다. 반면에 민간센터는 매달 수백만 원의 임대료를 내면서 경쟁을 해야 되죠. 이게 공정한 경쟁일까요? 천천 박사님, 그러면 의무 설치는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의도는 좋아요. 다만 방법을 조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의무 설치보다는 인센티브 방식이 낫습니다. 아파트에 주거보호센터를 자발적으로 설치하면 뭐 용적률을 완화해 준다든지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무조건 뭐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어쨌든 혜택을 주면, 인센티브를 주면 건설사도 좋고 실제 운영할 의지가 있는 사업자도 들어올 수 있게 되겠죠. 예, 두 번째, 의무 설치를 하더라도 경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단의 평가를 더 자주 받게 하고 평가 결과를 주민들한테 공개하는 형식으로 가는 거죠. 그럼 형식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게 될 테죠. 정말 누가 봐도 여기는 의무로 만들어서가 아니고 잘해서 우리가 어르신들이 선택하는 거다. 이렇게 좀 보여줘야죠. 세 번째, 기존 주위에 있는 민간 센터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임대료 지원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 지원, 직원 교육 지원 이런 것들로 민간 센터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지역별 수요 조사가 선행돼야 합니다. 이거 계산도 모르고 그냥 단순하게 지자체에서 할 게 아닌 게, 어떤 동네는 이미 주간보호센터가 충분한데 의무로 만들면 이게 과잉 공급이 되죠. 이게 진짜 지역마다 다 다르거든요. 예. 과잉 공급이 있는 곳이 있고 정말 필요한 지역은 또 따로 있습니다. 획일적인 정책으로 가기보다는 지역 맞춤형으로 검색 확인해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주간보호센터 의무 설치를 한다. 이런 의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어르신들의 접근성도 높이고 그 다음에 모자라는 그 요양시설을 만들겠다는 취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만들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센터가 많아진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품질이 담보가 돼야 됩니다. 그 품질은 어디서 나온다? 경쟁에서 나온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노력에서 나온다. 어르신과 가족의 선택을 받으려는 마음가짐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현장에서 이거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최우수 기간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더 나아가려고 노력한 결과입니다. 의무 설치로 갑자기 이 경쟁이 무너진다면 정말 저는 주위에 있는 그 부분들, 굉장히 허탈감, 상실감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무 설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부분을 감안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예, 다른 의견들이 있으시면 언제든 겸허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